안녕하세요. 동고민 극복 중의 덤팔입니다. 오늘은 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제 첫 직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최근에 그게 생각이 났어요. 10년 전쯤의 얘기라서 지금과는 많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장에 대한 후기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약간 흥미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아참, 개인회생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일자리도 없다 하시면 뭐라도 찔러봐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공고 출신인지라 수능도 보지 않고 바로 3학년 1학기 마치고 들어갔어요. 중견기업에 서류 합격했었는데 면접에서 바보같이 대학 이야기를 꺼내다가 바로 탈락했습니다. 끝내는 담임 선생님 추천으로 이 기업을 들어가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셰익스피어 작가님의 말처럼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반도체 직장은 첫 타향살이이기도 했습니다. 기숙사라기보단 회사에서 제공하는 투룸 같은 곳에서 여기로 취업한 학교 친구들과 지냈어요. 회사는 버스 타고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고 들어오면 신발부터 벗고 방진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방진복을 입는데 방진복이 시원하긴 한데 뭐랄까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땀이 많으신 분이라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마스크 착용 후 그리고 손에 장갑을 착용합니다. 근데 이 장갑이 재질이 고무인 것처럼 찐득찐득해요. 장갑을 껴야 하는 게 이제 외부 먼지 유입도 있지만 약품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에어 샤워룸을 들어가는데 처음엔 신기반기해요. 약 20초간 공기 샤워를 받는데 외부 먼지가 반도체 웨이퍼 안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이죠. 웨이퍼는 예민한 아이니까요. 그래서 클린룸이라고 입장을 하면 쾌적한 기온에 기기 소리가 잉잉 보조 소리가 중구난방으로 들려요. 회사 사람들은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까지, 규모는 한 3조 1교대였으니 사장님 사무실 직원 포함하여 26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회사 분위기는 잘해줄 때는 잘해줬지만 정말 엄했어요. 반도체 공정 자체가 예민해서 거의 다 예민하기도 했었고 잦은 실수 하나하나에도 엄청 엄하게 반응했었죠. 물론 이해는 돼요. 웨이퍼가 깨지면 비싸고 이게 웨이퍼가 불량이 나면 출하를 못하니까요. 자, 인수인계 후에 12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하루의 절반을 공장에서 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주간이어도 힘들지만 야간이면 처음 하시는 분들에겐 고통의 시간입니다. 8시 정각이 교대인데 8시부터 자정까지는 괜찮으나 야식 후에 시간이 안 가기 시작하더니 퇴근 2시간 전부터는 정말 안 가요. 그만큼 집에 가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했던 담당은 웨이퍼 세정이었습니다. 아세톤, DI, 황산, 과산화수소수, 불산, 디벨로퍼를 써서 이 웨이퍼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줘야 돼요. 그 전에 웨이퍼를 세정 용기에 담아야 하거든요. 이게 파인홈을 맞춰서 넣어야 해요. 이걸 떨어뜨려서 깨지면 몇십만 원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특히 4인치를 깨트리면 다른 곳에 있던 과장님이 특수 소환될 정도로 이때만큼은 졸리더라도 눈이 부릅 떠지더라고요. 또 웨이퍼는 코팅 전까지는 절대 손으로 현상이 입혀지는, 그러니까 이 웨이퍼에 그림을 입히거든요. 이 표면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럼 바로 불량이에요. 이게 웨이퍼를 잡는다면 핀셋으로 끝부분, 완전 가장자리 부분을 잡아서 들어 올려야 합니다. 핀셋으로 잡던지 아니면 그 뒤에 그 백큐으로 청소기처럼 흡입하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로 잡아야 돼요. 뒤에 부분을요. 그리고 이제 세정을 시작하면 스톱워치를 준비를 하고 5분 간격으로 통에다가 부은 약품물들에게 다 한 번씩 묻혀야 합니다. 여기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로스라고 작은 파티클 그 입자가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통 안에 있는 반도체 웨이퍼를 조금씩 손잡이로 흔들어줘야 됩니다. 적당한 힘으로 흔들어야 해요. 세게 하면 세정 용기에서 그 웨이퍼가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튀어나와 연기에 떠돌게 되면 과장님 특수 소환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똥냄새가 가장 지독한 줄 알았는데 더 끔찍한 냄새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황산과 과산화수소를 합치면 대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팔팔 끓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냄새가 정말 지독합니다. 환풍구가 있는데도 소용없어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마실 수밖에 없는데 어지럽고 냄새나고 지금 냄새를 기억하냐 하면 기억할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회사 직원분이 왜 일찍 운명하시는지도 알 것 같더라고요. 세정이 끝나면 건조시켜야 하거든요. 웨이퍼의 인치가 커질수록 더 잘 깨지는 만큼 건조기기에 잘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현 세트를 하면 대략 1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거의 서 있어야 합니다. 건조하는데도 다른 통 안에 있는 웨이퍼들도 흔들어주고 그리고 시간이 됐을 때 통에 있는 웨이퍼들을 다 앞으로 한 칸씩 전진시켜야 되니까요. 이런 사이클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싶거나 쉬고 싶다면 다른 공정하시는 분에게 맡기고 후다닥 갔다 와야 합니다. 양쪽 공정을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요. 다른 공정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자체가 정해진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야 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일도 있었네요. 야간조는 정말 졸려요. 아무리 서서 일을 하더라도 카페인 퍼프를
스트레스를 받아도 졸리긴 졸립니다. 황산 과산화수소 콤보를 맞아도 졸리거든요. 너무 졸려서 화장실 갔다가 잔 적이 있었어요. 30분 잤었나? 회사 선배님이 저를 발견하고 깨우더군요. 죽은 줄 알았다고 하면서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데 마지막 쉬는 시간대 떠오르는 아침해를 보면 뭔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평선과 어우러진 일출은 진짜 황홀하게 예뻐요. 그렇게 퇴근 시간 30분 전일 때 미친 듯이 더 졸리는데 이때 모두의 눈은 조금 과장하여 표현하자면 버섯과의 눈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붉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만큼 조심해야 하는 시간대입니다. 교대하는 조가 오면 인수인계를 하고 야간조는 퇴근을 하게 되거든요. 이상하게 퇴근하면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요. 그래서 거주지로 오면 눈이 팔팔해서 게임이나 오락을 하게 되는데 얼마 못 가서 얼굴이 위아래로 리듬을 타며 졸리기 시작하고 자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에 출근 시간이 다 되어 있어요. 다시 12시간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정말 허무하죠. 야간조보단 주간이 훨 좋습니다. 아무래도 인체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루틴에 적용했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거든요. 다만 야간조는 몸의 시계가 리버스 되기 때문에 부담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6일 일하고 3일 쉬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었고 월 300을 받을 정도로 짭조름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월급이 높다 보니까 금융치료 살짝만 해주면 되니까 이 스트레스 같은 것도 좀 풀리기도 했었고요. 또 그 시절에는 좀 단순한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금융치료 같은 게 더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박을 몰라서 그랬던 건지 심지어 게임 중독도 안 됐었거든요. 깊게 몰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흥청망청 쓰진 않았고 마지노선 금액을 정하고 꾸준히 저축을 했었는데 적금만 알았거든요. 주식을 알아놨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시야가 너무 좁았던 제 자신이 참 안타까워요. 회사는 진짜 몸에 무리가 와서 퇴사했습니다. 12시간 근무 알아보시는 분들은 정말 페이를 최소한 4천에서 5천 정도는 잡아주고 상여금 주고 그런 곳을 찾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회사를 들어가시면 사회초년생 분들은 몸에 무리가 오는 만큼 약간 보상 심리가 발달을 해서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술이나 유흥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을 수가 있는데 돈을 많이 모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은 물론 즐길 때도 즐기지만 이게 적당한 선에서 즐겨야지 너무 과하게 즐기면 안 되고 모아야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소부화처럼 거기에서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개미처럼 일해야 되고 그리고 놀 때는 배짱이처럼 놀지만 적당히 놀아야 됩니다. 공장에 다니실 때 그렇게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시려나 그때의 기억이 참 아련하고 기억으로 남았네요.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12시간 근무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게 변화되어 가겠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까지도 나왔으니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요즘 생각이 나서 적어봤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